안녕하세요. 14년차 방송작가 홍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방송작가 김나영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팀의 작가가 한 명이라면 그분이 메인 작가도 하고 막내 작가도 하시는 거지만 팀이 10명이다. 그러면 사실 맨 위에가 메인 작가님이 되는 거고 맨 위에 아래가 막내 작가님이 되는 거고 그 사이가 거의 서브 작가인 거죠. 방송의 A to G의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대본만 쓰면 되겠지, 글만 쓰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었는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 기획부터 하다못해 제목부터 출연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아이템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풀어낼 것이며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사실 PD, 작가 할 것 없이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작가분들이 이제 글을 써 내려가기까지의 과정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고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PD님들이 직접 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제 작가들이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도 제가 더 재밌게 산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보다 엄청 잘 사는 건 모르겠지만 재밌어서 한다, 정말. 저도 방송 작가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은 직업이에요. 사실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이런 경력 단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이 일을 내가 먼저 손을 놓고 싶지는 않은 직업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그 대단한 심리학과 교수님을 만나볼 거며 어디 가서 그 대단한 천문학자, 물리학자 교수님들을 만나볼 거며 사실 평범한 직업이라면 쉽지 않은 만남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발을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직업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가들이 모두 다 이제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를 했던 작가들이었고 그리고 다들 책을 좋아하는 작가들이었어요. 책 읽어드립니다 하면서 너무 두껍고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못 다룬 책들이 있어서 아쉽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출판사 쪽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마침 저희가 갖고 있던 생각과 맞아서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해서 으쌰으쌰 했고 생각보다도 더 방송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쉬울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처음에도. 근데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가 TVN에 오셔서 드라마를 하시게 되는 걸 보면서 드라마는 보통 혼자 쓰고 보조작가 1명, 2명 이렇게 했는데 팀 단위를 처음으로 구성작가식으로 도입하신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선배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렇게도 갈 수 있구나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4명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전에 기존에 선배님들께서 혼자서 낸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책이 되게 어렵고 다른 매체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팀플레이가 익숙한 저희는 이렇게 같이 하니까 할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만약에 혼자 책을 내기 어렵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조율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길을 열었다면 그건 되게 영광일 것 같고요. 아마 99% 정도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프리랜서다 보니 프로그램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언제 8개를 하겠습니다, 12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잘 되면 가는 것 아니면 없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심지어 녹화를 하고도 엎어지는 팀이 있고 정말 다음 주에 녹화입니다 해서 모든 걸 세팅하고 밤을 새서 다 작업을 했는데도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엔 정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고 그냥 미안해? 어떡하지? 이게 거의 끝이거든요. 사실 그런 고용 불안의 문제는 모든 작가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획 같은 경우에도 나는 작가로서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애정을 쏟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엎어지고 없어지게 되면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이 되게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할 때가 많죠. 장수작가는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주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방송 준다. 회차에 맞춰서 그에 맞는 이제 돈을 한 달에 이제 맞춰서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뭐 특집 때문에 방송을 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주의 페이는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방송이 나가야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저희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똑같이 일을 하고 매일매일 출근해도 제 연차에는 50%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한 달에 맨날 출근하고 밤을 새도 페이가 50.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라도 주는 게 어디야? 라는 시스템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4, 5개월이 기획 단계면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생활 자체가 힘들고 카드 땡겨 쓰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돈을 못 받는 사례는 당연하지 않은 건데 고쳐졌으면 좋겠고 기획 기간을 현실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출근하는 기간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이 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막상 들어가면 레귤러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고정적으로 이제 일정을 잡을 수가 있지만 기획 단계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고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쉬지 않는데 돈이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저도 기획 프로그램 여러 번 해봤지만 100%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있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좀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파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그거를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거나 방송을 딜레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진통제 먹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TV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되게 좋아서 견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때 만약에 일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했더라면 사랑이나 애정도가 좀 부족했더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이 끝나고 나가는 마지막 그 스크롤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걸 보면 그냥 그 모든 힘듦이 좀 약간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거의 막내 작가를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도 80만 원을 못 받고 일하는 막내 작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달에. 하지만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사실 작가들이 막내 작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최저 인건비에 맞춰가지고 막내 작가들의 임금을 이제 지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일자리가 아까 방송사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3사 KBS, SBS, MBC, 뭐 EBS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실수하거나 이 프로그램이 나랑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실패했을 때 굉장히 데미지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물론 쉽게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아까 페이 문제라든가 뭐 주말에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당연시되는 회사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런 걸 사실 저는 일하는 작가들이나 일하는 PD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라. 저희 할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을 좀 더 상대적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여성분들이 진입하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팀 비율을 봐도 그렇고 여자 비율이 한 70, 80%는 그러지 않을까. 그냥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은 그게 많이 허물어지고 남자분들도 작가를 많이 하시고 PD들도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작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선배님 중에 30, 40대도 많이 없으셨어요. 메인 선배님만 30대. 근데 지금은 40, 50대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선배님들이 그렇게 계속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을 2000년대 초반에 할 때만 해도 근데 그게 되게 큰 팀이었거든요. 4명, 6명 막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렇게 인력을 갈아 넣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작가 시스템 자체가 팀마다 좀 작가 인원이 많아졌어요. 이 작가풀이 넓어진 것도 선배님들이 싸워서 이뤄낸 거고 물론 적긴 하지만 막내 작가 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만큼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거는 선배님들이 어쨌든 앞장서서 싸워주신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진짜 이 치열한 세계에서 자기 스케줄이 없는 걸 몇십 년간인가 버티면서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저 선배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선배님들 뒤를 따라가면 나도 선배님들만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작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보면서 맨날 따라가거든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면서 그래도 선배님들 반만큼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선배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